안녕하세요. 호주 곰탱이입니다. 오늘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신 여러분들 중 호주에서 일자리를 잡을 때 흔히 하는 실수 9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분들이 조언하는 것이 아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워킹 홀리데이 분이 직접 전해주는 호주에서 일을 잡을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인이나 유럽인이나 뭐가 다르겠어? 혹은 유럽인들은 영어를 한국인보다 잘하니 일 잡는 데 쉽겠지 하고들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금 말씀드릴 실수들을 하며 일을 구하는 것이 어렵거나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한다는 사실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 계좌 개설 및 텍스 번호 신청인데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직업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 파일 번호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전화와 전화번호를 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글링을 하거나 주변에 물어보면 쉽게 할 수 있고 직업을 얻는데 꼭 필요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당신을 위해 계좌로 돈을 지불할 수 없거나 세무사에게 당신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없다면 이를 찾아서 고용이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어떤 고용주에게도 당신이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슈퍼 연금 계정 오픈하기. 첫 번째로 자신의 은행 계좌와 텍스 번호를 신청할 때 자신의 슈퍼 연금 계좌도 오픈하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슈퍼라고 불리는 호주식 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임금의 9%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그 자금은 적정 연령에 도달해야 할 때만 찾을 수 있지만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면 출국할 때 이 연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슈퍼연금 계정이 없다면 처음에는 약간의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의 시간이 끝날 때 당신이 잠재적으로 빚진 즉 고용주들이 내어주어야 하는 수천 달러를 위해 여러 고용주들을 찾아다니며 슈퍼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슈퍼연금 계정을 갖는 것이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워킹홀리데이로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은행 계좌와 함께 슈퍼연금 계좌를 설정해서 고용주에게 제출한다면 확실히 좀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리크루팅 회사에 가입하기. 호주에서 일을 찾을 때 호주의 리크루팅 회사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호주의 많은 배낭 여행객들이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여행자들이 쉽게 길거리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만으로 일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고 있던 고국에서 일을 구하신다면 당연히 리크루팅 회사를 검색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워킹 홀리데이 여행자도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비자를 받았기에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을 찾는다면 좀 더 쉽게 좋은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호주 어디에서나 직업을 구하는 전형적이고 중요한 방법으로서 많은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이력서. 설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성실한 이력서는 직장을 구하는 워킹홀리데이 사이에서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참고로 이력서에 잘못 제시된 사항들, 현실과 먹거나 관련 없는 세부 사항들을 적어 놓았다면 고용주는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력서는 지원하는 업무 유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관련 세부 사항과 경험이 돋보일 수 있도록 강조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지원하는 직업에 현장 경험이 없다면 그 직업의 역할에 맞는 전이 가능한 기술이나 성격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하나나 2페이지 정도로 요약 정리하고 깨끗하고 깔끔하며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적절한 자격증을 준비하자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찾으려는 워킹 홀리데이 직업의 유형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 것은 당신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흔한 실수입니다. 호주는 규제가 심한 나라로서 호주의 거의 모든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고 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쓰는 것은 워킹 홀리데이 직업을 찾는 게임에서 당신을 앞서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 레스토랑, 클럽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RSA 자격증을 먼저 따놓으면 확실히 더 경험이 많고 전문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잘못된 시기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취업에 정말 열심히 일하면 이를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객이 많을 때부터 주요 과일을 따는 달까지 호주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은 계절에 따라 진행되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퀸즐랜드나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겨울인 5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11월 중순에 여름이 시작하는 시기인 이 시기에 바에서 일하는 작업을 찾기 위해 노던 테리토리에 다윈에 합류하는 것은 바쁜 달 동안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곳을 조사하는데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고 워킹홀리데이 일자리를 찾는 타이밍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직접 찾아다니며 일자리 구하기입니다. 그냥 호스텔이나 쉐어룸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유혹적이지만 10명 중 9명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직접 접근함으로써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를 찾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나누어주고 차를 몰고 농장으로 가서 주인과 이야기하거나 직접 채용 사무실에 찾아가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게 무엇이든 얼굴을 보이고 밝고 활기찬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고용주에게 고용을 받을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해변에서 바로 일자리 구하러 가기. 한국인들 사이에는 많지 않지만 유럽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 중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바로 해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유럽인들이나 다른 나라 외국인 중 실제로 휴가용 비치 모자를 쓴 채로 이력서를 나누어 주거나 인터뷰에 참석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특정 직업이나 잠깐씩 몇 시간씩 하는 일 중에 격식을 차리지 않고 일할 수 있지만 이력서를 나누어 주거나 일을 구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확실히 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연락처를 확실히 하자입니다. 놀랍게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입사 지원서를 막 제출했거나 고용주를 방문한 경우 이메일에 정기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항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를 신청했다가 일주일 동안 전화도 없이 도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일을 찾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 워홀러들이 하는 흔한 실수들을 보았는데요. 확실히 한국인 워홀러들과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보람되고 알찬 그리고 즐거운 워킹홀리데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